네, 반갑습니다. 네, 무슨 연출 같은 느낌인데, 저도 연출가죠. 그리고 축제 감독이고 기획자인데, 1시간 넘게 여러분들하고 아주 좀 진한 만남, 진한 강의 통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주제를 2개를 갖고 왔어요. 원래 의뢰했던 강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들 전달하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강의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했지만은 축제 감독이고,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겠죠. 일단 제목은 서울 신촌 연세로의 10년 활동, 그리고 울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시흥 거북섬에 1년 살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아이덴티티는 축제 감독입니다만, 보통 문화기획가라고 소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이야기가 되겠죠. 네, 저를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의 성장과 다 연결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라든지, 자기가 꿈꾸는 부분들, 또 자기 성격의 캐릭터,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이야기도 여러분하고 좀 맞물리 있지 않을까. 저는 73년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하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11월 3일생, 아까 가게 생일도 말했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생일 축제를 하려 했었어요. 분명히 5천만 인구 중에 이런 날 딱 톡 집으면은 그 생일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일인 사람 초대해가지고 축제 열리면 재밌겠다. 그럼 저는 11월 3일 생일이고, O형입니다, O형. 저 O형 때문에 예전에 강화문에서 혈액형 올림픽도 했습니다, 혈액형 올림픽. 그래서 강화문에서 A형, AB형, B형, O형. 딱 우리 4강 좋아하잖아요, 4강. 혈액형 올림픽도 했었고, 이렇게 벌써 많이 길어지네? 그리고 저는 ENTP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ENTP입니다. 그리고 전남 고흥입니다, 고흥. 태어난 곳은.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네. 네, 저도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어색한 웃음. 전남 고흥인데, 제가 언젠가 죽기 전에는 제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말장난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시흥이거든요, 시흥. 지금 제가 태어난 곳은 고흥인데, 여러분이 지금 금정구에 계시잖아요. 금정의 뜻은 알아야 되고, 부산의 뜻도 알아야겠죠. 다 그게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스토리텔링을 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머물고 있고, 살고 있고, 활동하고, 돈 벌 곳이라면, 그 지역의 네이밍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흥은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흥의 시작? 그럼 고흥은 흥을 높이는 곳. 근데 그 이름 따라 간다고 고흥이 뭐가 유명하냐면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 발사대. 여러분 알기로는 소록도라든지 아니면 유자 뭐 이런 정도 알고 있는데 향후에 제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고흥에서 저는 우주인 페스티벌 하고 싶어요. 우주인 페스티벌.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과연 우주에 몇 명이나 갈까요? 그죠? 한번 태어난 인생 아까 다른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70억 중에 그나마 뭐 앨런 머스크입니까? 몇몇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지상에서도 우주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해보는 거죠. 그리고 전남대를 법대를 다니다가 잘렸습니다. 잘린 이유는 저도 또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용돈으로 거의 20년 됐네요. 24년 됐네, 이제. 시간 빠르다. 24년 전에 전남대 후문, 여기 부산도 부산대 후문이 있겠죠. 뭐 경상대라든지 대학가라는 게 약간 대학 문화. 이 내용도 강의가 깊어지면 정말 할 말 많은데 대학 문화랑 대학가 문화는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전남대 후문에서 시작했던 제 용돈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제 인생을 너무너무 다르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제 용돈으로 그 당시 스트리트 댄스 그리고 벼룩시장, 프리마켓, 자연스럽게 락 페스티벌 하다가 그냥 용돈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이제 잘린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방송 보면 난리 나겠네. 그렇게 문화기획을 시작했는데 그 전남대가 있는 곳이 강주입니다. 강주. 강주는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죠. 이따 이야기 나올 건데 문화수도란 말 들어봤어요? 부산은 뭡니까?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해양수도. 그죠? 한참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부산은 해양수도, 강주는 문화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그게 좋은 정책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역 특화,
여러분들은 조그만 로컬에서도 자기 살 터를 만들고 있지만 국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부선 만드는 거라든지 경부고속도로 뭐 그런 맥락에서 저런 국가적인 정책들이 내 개인한테도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강주에서 10년 죽어라 고생했는데 그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촌. 신촌은 아십니까? 뭘로 알아요? 신촌? 기억나는 게. 당황했다. 응? 연세대, 이하여대, 서강대 있는 흔히 말하는 정말 대학가죠. 대학가, 대학로. 제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냐, 기억하냐 이 질문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한테 기억시켜야 되잖아요. 이 만남도 저 자신도 여러분한테 얼마나 기억시킬 수 있을까? 그죠? 브랜딩, 마케팅의 첫 번째 원칙. 당신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시켜라. 그리고 잠깐 울산에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흥과 고흥. 이렇게 제 소개를 끝내고, 이게 울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뒤에 있는 어떤 조형 작품이 초승달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욕심내자면은 고흥에서는 우주인 페스티벌,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제 나이가 얼마큼 살지 모르겠지만 달나라 가서 축제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지금 할머니들하고 교감합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텔레비전 없던 시절에는 할머니가 이야기꾼이었어요. 할머니가 달을 보고 이야기하고 달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뭐 절구통에 뭐 옥토끼라 그럽니까? 뭐 찍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상력이 과연 좋아지는 시대일까요? 여러분들은 릴스나 쇼츠, 유튜브, TV 보면서 상상력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떨어졌습니까? 계속 질문 던져서 미안한데 계속 오늘 숙제 던지는 거 숙제를 제가 했던 축제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축제는 아마 전남대 제가 기숙사 학생회장이었는데 기숙사의 그 축제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기숙사 사생회라 그랬나 그 당시는 사생 제 이런 것 같은데 기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자는 곳이잖아요. 밥 먹고 잠자는 곳. 그래서 기숙사의 건물에다가 스크린 걸고 이렇게 이불을 갖고 나오라 해가지고 영화들을 틀었던 기억이 나요. 그 첫 번째 영화 작품이 러브레터였습니다, 예전에. 근데 안 나온다 하던데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그때 했던 이불 영화제가 다시 써먹습니다. 20년 만에. 한강 이불 영화제로. 대박이 납니다. 한강에서 이불 덮고 영화 보는 심플한 주제로. 그래서 이렇게 전남대 후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서울에 있는 행사를 흉내내고 싶기도 했고, 벼룩시장, 프리마켓, 스트릿댄스, 락 페스티벌, 그리고 처음으로 돈 받았던 게 레드 페스티벌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억나죠? 제 돈으로 시작했다고. 미친놈이죠. 근데 그게 제 문화기획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들과 이따 토론할 수 있는 주제인데, 재원,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가 돈을 가져올 거냐, 시 자본을 가져올 거냐, 기업 스폰서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내가 내 돈 가지고 할 거냐. 정말 중요한 주제죠. 제 성장 과정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아마 사회적 기업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놀이단이라고 또 있었어요. 동시로 만들었는데, 저 사회적 기업 창업한 게 제가 그 당시에 90명. 엄청난 숫자죠. 그때는 왜 이렇게 못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9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주시에서 사단법인 등록시켜주고 95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 속에서 처음에 다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폐업을 합니다. 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회적 기업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기업가 정신이 뭘까? 근데 사회적이란 형식어, 수식어는 어떤 의미지? 나는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차라리 기업가로 가버리지. 너무 딱딱해지고 있나, 분위기가? 근데 저 사회적 기업 하면서 제가 이 노동의 문제를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노동의 문제. 그 당시에는 지금도 쓰고 있나요? 혹시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우리 가죽공방 사장님은 사회적 소외계층입니까? 옆에 계신 우리 청남방은? 아니에요. 우리 본인은? 다 아니네. 우리나라 다 중산층 이상인가? 88만 원 세대가 유행인 적이 있었고 지금은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뭐 200만 원 이상 받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나서 줬던 임금이 한 100만 원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 정부가 실현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뭐라 하죠? 어떤 노무 관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근데 정말 제 성격을 간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센 놈이거든요. 정말 많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 나고 고소 고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 시행착오 연속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사업하다 보면 이 근로기준법, 노동법 알아야 돼요. 큰일 나요. 최근에 뭐 강영국 사건도 마찬가지고 계속 시한폭탄의 연속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문화기획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창업의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노동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일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회적 기업이 어쩌면 처음으로 했던 창업이었죠. 그리고 컸죠, 사이즈가. 한 20억 넘게 됐으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예술대장정이었고,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카페 이름이 북카페였어요. 모난도 북카페.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YTN에 나옵니다. YTN에. 왜? 공금 유형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북카페 그러면 문화적인 시설로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사회적 기업가가 카페를 만드냐 이거예요. 형사도 검찰도 이해를 못해요. 카페 그러면 옛날만 해도 인식이 술 파는 집. 좀 이해돼요? 무슨 맥락인지? 왜 우리 스텝한테 줄 인건비를 가지고 북카페를 만들고 예술대장정을 하냐? 뭐 그 모든 부분이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최 대표가 저한테 대장이라 했던 이유가 저는 예술대장정, 대한민국의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런 고민 많이 하겠지만 한국의 사이즈를 가지고 예술 공간들만 찝으면은 몇천 개 되지 않겠어요? 몇만 개? 그걸 여행 루트로 만드는 거죠. 저 당시만 해도 제가 IT 기술을 좀 알았다면은 돈 벌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프리마켓도 홍대 앞 프리마켓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일요일 날에는 희망시장이 있었어요. 전국 최초로 프리마켓 페스티벌을 해요. 하순에서. 근데 지금 돈을 버는 데는 당근마켓이나 그 수공예 플랫폼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난다. 하나 있는데. 네, 아이디어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뭔 잔소리 같은 느낌이지만 기술을 꼭 알아야 돼요. 참 공부할 숙제 많이 준다. 노동법 알아야 되지. 근로기준법 알아야 되지. 정말 체킹하세요. 체킹하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의 어떤 그 가치가 엄청날 까 저는 확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그분들이 벌어가요. 억울할 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창업 패키지 할 때 보면은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맨날 수익성 물어보면서 난처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술 분야의 어떤 테크 쪽 사업들은 잘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가이고 문화기획자라면 기술적인 어떤 플랫폼의 흐름들이라든지 최근의 기술들, 향후의 기술들 알면 좋다.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 중심의 축제감독 입장에서는 저런 행사들을 많이 했으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어떤 업데이트를 시키지 못했던 부분은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주에서 사회적 기업 만들고 쫓겨나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정착했던 곳이 신촌입니다. 근데 신촌에 가기 전에 서울에 합정동이 있어요. 합정동. 메세나폴리스라고 가끔 뭐 드라마 촬영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솔로 대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솔로 대첩? 감각은 있으시네. 그 다음 편이 나오나? 아무튼 좀 이따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서울 이야기할 때. 일단 먼저 강주 이야기부터 할게요. 강주 이야기. 제가 전남 고흥이지만 강주에서 학교 생활도 했고 잘리기는 했지만은 대학가에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때 부산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비슷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뭐 정말 질문들이 이렇게 너무 산더미처럼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산을 사랑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랑합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뭔가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내 친구들이 다 서울로 가버려요. 버티다가. 그 삭막함과 외로움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주랑 부산이랑 그래도 이 남쪽 지역에서는 큰 도시들이잖아요. 제법 그래도 140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 지금 부산 인구가 얼마죠? 한 250만 명 되나? 예. 자기 지역도 모른다니까. 자기 인구의 흐름 추세도 봐야 돼요. 그런데
강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수도 이야기 나온 그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게 서울공화국이니까. 아까 이 첫 번째 강의했던 분한테 그 질문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서울 서촌, 전 신촌이잖아요. 갑자기 말장난 좋아하니까 예전에 이웃사촌 하려고 했어요. 이웃사촌. 신촌, 북촌, 서촌, 동촌. 신촌까지. 그 촌이란 이름으로 끝나는 사람들끼리 모여보자. 연합군. 근데 저 같은 신촌에 활동했던 게릴라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성화시킬수록 부산을 떠나려는 애들이 많을걸요? 청년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기획가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자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다그치려는 거 아니야. 고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획자들이나 문화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이 힘이 약하니까 때로는 정부가 투입하는 거죠.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중에 꽤 세게 들어온 게 문화수도입니다. 문화수도. 강주는 그래도 뭐 맛의 도시, 예향의 도시라고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정말 강주가 요즘 예향의 도시입니까? 강주가 문화수도입니까? 여러분 강주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네. 누가 강주 가봤어요? 음. 강주 가봤어요? 무슨 기억이 나요? 맛있는 거? 이쪽 3km 근방에서 가장 부산 금종에 맛있는 게 뭐예요? 물? 막걸리? 아, 금정 막걸리 유명해요? 아, 저 술 좋아합니다. 아, 진짜 내 몸으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진짜 먹는 거. 먹방이 유행인 시대에서 아무튼 맛있는 집. 근데 강주의 자랑 중에 하나가 먹는 것. 그리고 끼가 맞는 사람들이 많다. 예술가들이 많다. 근데 그런 강주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하고, 뭐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많았잖아요. 또 뭐 청년몰 사업, 기타 등등 너무 많은 행정 정책들이 쏟아지는데 지금 강주는 여러분들 기억에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수도입니까? 왜 아니에요라 그래?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이 강주 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주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가들이나 기획가들이 고민할 내용이죠. 저는 뭐 토론할 수 있는 주제긴 하지만 강주의 먹거리도 있지만 예술적인 혼도 있고 끼도 있지만 그 5.18 최근에 5.18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거나 사업 아이템을 만들 때도 있을 건데 강주는 또 5.18로 유명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벌써 40년 넘었나요? 근데 지금 예전에 5.18 전자절 때만 해도 10만 명이 10만 명이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10만 명이 모였던 강주 금남로가 지금 몇천 명도 안 모이고 몇 명도 안 모일걸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현대사 중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보면은 3.1 운동, 뭐 4.19, 5.18, 뭐 이렇게 쭉 60항대까지 올라오는데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기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추모하겠습니다. 올릴 때마다 이 행사들은 이제 맛이 갔다. 좀 진하게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상한 이질감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나 축제나 어떤 기념 행사들이 꼭 정치인들이 개입될수록 어색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낯설어지고 감변적이고 제가 약간 그 아웃사이더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강주의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산으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서울 빼고는 거의 지역이 유사하니까요. 그나마 강주나 부산은 대도시잖아요. 그 외에 있는 지역들은 얼마나 힘든데. 정말 이름도 못 들어본 동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그 피식대학인가? 그 사태도 유명하잖아요. 양양인가 영양인가? 저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인식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오래된 습관이 노출될 수 있는 거고. 자, 강주에서 떠나서 서울로 갔습니다. 중간에 뭐 예술대학을 했지만은, 자, 솔로 대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술을 알아라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제가 서울에 가서 처음 했던 축제가 솔로 대첩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태영이라는 그,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강화문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손잡고 뛰어보자 이거였어요. 발상은 너무 단순했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납니다. 폭발적인. 어마어마한.
지금 솔로 대첩 하면 다시 반응이 있을까요? 가끔은 인천시나 이런 데서 시 차원의 솔로 대첩을 하긴 해요. 근데 법칙은 뭐다? 관공서가 개입하면 행사의 역동성은 무너진다. 근데 이 여의도 솔로 대첩, 그러니까 강화문이 워낙 이제 교통이 많은 요충지잖아요. 그 강화문 한복판에서 솔로 대첩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니까 여의도로 옮겨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여의도에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의 기사의 탑 어떤 그 제목들은 다 낚시 같은데 비둘기만 많았다. 남자들만 있었다. 여자들은 뭐 10%도 안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한 평균 한 6대 4 정도 비율로 남성 40%는 여성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솔로 대첩에 구경꾼들이 더 많았어요. 이 솔로 대첩 하는 여의도 장소에 남자, 여자가 있었고, 그 주변에 이 솔로 대첩을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 솔로 대첩에 지금의 BBQ 회장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일산에 있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옥마운트 회장님도 오셨어요. 컨설스 회장님도. 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브랜딩 하고 싶고 마케팅 하고 싶잖아요. 축제도 그중에 한 요소죠. 다음 세상의 이슈 중에 솔로 대첩이 눈에 들어오면 기업 관계자나 대표나 CEO나 마케팅 담당자들은 관심이 있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왜 피식대학이 유명해졌지? 왜 또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지? 강용구 사건, 김호중 사건.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도 있으니까. 근데 그 인연이 여의도에서 만났던 그 일산에 있던 그 건설사 회장님하고 미팅이 이어져서 경기도 일산. 봤어요? 일산? 그 일산에서 커플 대첩을 제가 또 합니다. 2년의 연속이 놀랍죠? 근데 그때도 제가 좀 이 자만심이 셌던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홍대 기준으로 약 1시간 걸리는데, 그 당시엔 교통편도 없는데, 솔로 대첩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니까 일산에서 커플 대첩을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제가 10,000명을 모아보겠습니다. 대신 1억을 주세요 했어요. 1억. 1억 받았어요. 1억 받아가지고 커플 대첩이라는 것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뭐 하트 모양이 하나에서 로고로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커플 대첩이라는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3,000명이 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3,000명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물러나요. 지금 하나하나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그 솔로 대첩의 이슈 파이팅이 너무 커가지고 그 당시에 1,000개 넘는 기업들이 스폰서 해주겠다 연락이 왔어요. 이해하시죠? 이슈 마케팅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튼 커플 대첩으로 이어지고 커플 대첩에서 만난 분이 일산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 자기 가게가 또 신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촌과 또 연결됩니다. 신촌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신촌 연세로입니다. 지금 보면 저쪽이, 헷갈리긴 하네. 어딜까요? 저기가 아마 지하철역이고 이쪽 아랫부분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이 연세로가 500m에 폭이 한 10m 돼요. 이 연세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2시간 동안 토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은 차 없는 거리 논쟁할 때 있잖아요. 최근에 종로에서 포차거리 이슈 터진 거 아시죠? 뉴스 보시면 그 종로역 인근에 사람들이 포차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몰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도 사고 날 위험이 있어가지고 또 술을 먹으면은 부딪힐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 날 수 있다 해가지고 종로구청에서는 이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에 붙였는데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노점상에 있던 분들을 그쪽으로 유치했는데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들. 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은 자기 월세를 내고 어떤 뭐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노점상 분들은 왜 혜택을 받느냐. 이 논쟁들은 지금도 이어질 거야 아마. 이 금정구에서. 제가 했던 축제들입니다. 신촌의 물총축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맥주축제,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런. 그리고 신촌대학교도 만들었습니다. 물총축제, 뭐 맥주축제, 이 축제 하나 이야기를 하면 너무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 축제 소스로 시작했어요.
물총축제도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태국의 송크란 축제 흉내낸 거 아니냐? 저는 몰랐어요. 원래는 신촌의 아까 상인, 일산에 있는 상인이 신촌이 죽어갑니다.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 제안 받을 거고 본인도 살려야겠지만은, 인근에 있는 이태원이나 지금 너무 잘 뜨고 있는 연남동, 망원동 잘 알죠? 연남동, 망원동 이쪽이 너무 뜨니까 신촌이 그렇게 잘 나갔던 상권이 아주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 그래서 신촌을 살리기 위한 제안으로 들어왔던 것이 이 신촌의 만남이 시작이었고, 제가 했던 이 축제 감독이니까 축제로 시작한 겁니다. 물총 축제, 맥축제 하는데, 진짜 물총 축제 하면서 뭐라 해야 되죠? 1회차에서는 제가 적자를 한 5천만 원 보고, 2회차부터는 좀 똔똔이라 하나요? 그리고 3회차부터 스프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스프라이트가.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저랑 같이 2년 동안 하다가 지금의 오토밤으로 가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기루가 한 축제 스타일과 원칙들하고 오토밤이라든지 싸이 흠뻑쇼 이런 거랑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어요. 지금 축제가 굉장히 고민된 집이 많아졌어요. 이제 10만 원, 20만 원 티켓 값이 그래요. 김호중, 임영웅 콘서트 비용에 가려면은 엄청나요. 근데 축제 옛날에 정의가 뭔지 아세요? 여민동락.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제가 약간의 어떤 VIP 마케팅이 돼버렸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 보세요. 자기가 만든 상품이든 작품이든 축제 컨텐츠든 난 누구한테 파는 거지? 정말 그런 고민 많이 해봤죠. 내가 하는 축제를 가지고 스폰서도 고객이니까 스폰서도 있지만 10만 원, 20만 원짜리 갖고 있는 100만 원 갖고 있는 분한테 팔아버릴까? 그 뚜렷한 시장 중에 하나가 미술시장이에요. 미술시장. 공예 작품 하시는 분들은 저가의 생산품 만들어 팔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야물차게 긴 미래를 설계한 다음에 1억짜리, 10억짜리 작품 팔아버리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축제 강의만 하다 보면은 팅팅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케팅, 타케팅 이런 팅팅팅 여러분이 타케팅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냐 진짜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신촌에서는 신촌 자체가 공유직,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 공간적인 성격도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릴 때부터 전남대 후문했던 축제 때문이라도 열려있는 약간 오픈형 페스티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 쭉 이어져요, 지금까지. 이따가 거북선 이야기 나올 때 마찬가지지만은 저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촌대학교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실 게 이것도 하나의 아카데미죠. 신촌대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있는데 저 당시는 동기부여가 뭐였냐면 세월호 참사가 2014년이죠.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학생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사건이잖아요. 왜 대학생들이 침묵하고 있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대학은 죽었다는 쪽이에요. 대학을 가겠다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전 대학 가지 말아 할 거예요. 그 등록금 너무 아깝고 대학교 졸업하면 또 대학원 갈 걸 할 거잖아요. 또 대학원 졸업하면 유학 갈 걸 하잖아요. 학벌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지셔닝도 고민해봐야 된다. 제가 말하는 게 정답 아닙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고 마이크로 대학이 유행인 시대예요. 그리고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매체가 많잖아요. 유튜버. 내가 공부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아까 이분도 아까 1회차 강의했던 분도 자기가 독하겠다고 하잖아요. 세계가 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근데 지금 대학교 제도권 대학이 그 속도가 따라갈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부산도 만약에 대학이란 주제로 대학가란 주제로 대학 문화란 주제로 토론해 보면은 끝도 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대학생이 타겟팅일 수도 있는 거니까 고객일 수 있는 거니까. 최근에 그 매불쇼에서 재밌게 다루던데 지금 대학 페스티벌 가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이번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축제할 때마다 한 1억 5천 쓰는데 그 중에 1억 가까운 돈이 다 연예인 섭외비예요. 방송에서 쇼미더머니 난리 나잖아요. 미스트롯 난리 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요. 모든 대학교가 라인업 축제, 라인업 축제. 라인업 보러 대학생들 가고 총학생의 임무 중에 하나가 연예인 섭외가 돼버렸어요, 이제. 왜? 인기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창작자고 생산자고 크리에이티브라면은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지금의 대학교에서도 자기 생산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느냐. 생산력이 있어서, 아까 기획력이 있어서, 포착력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암울하게 봐요.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큼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신촌 10년 살면서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노력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밀도 있게 만나는 이런 역동적인 만남이 있으니까 좀 그 가능성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학 문화는 좀 후퇴하고 있지 않냐는 게 제 총평입니다. 자, 신촌에서 활동해가지고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죠. 뭐, 다시 또 올라가보면,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서울을 어떻게 보냐고. 나는 부산 청년인데, 부산 사업가인데, 나는 서울을 이겨낼 수 있어. 부산에 그 끼 있습니까, 깡? 나는 부산은 어제 강의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한 편입니다. 인천보다 밀리지 않냐? 예전에 부산이 제2의 도시 맞나요, 지금?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 스텝? 제2의 도시 맞아요? 그것도 서해랍니까? 강주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전 부산이 부러웠어요. 바다에 있지. 여러 가지 그 사투리도 멋있고. 반드시 여러분이 자기 인생, 자기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 질문 나올 거거든요. 야, 너 에너지와 내 역량이면 서울 가지 왜 여기 있어? 왜 부산에 남아서 개고생하고 있냐고. 언젠가 제가 그때 1년 전에도 이런 강의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한테 질문해서 감독님, 저 서울 갈까요? 저는 가라고 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산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이것만 딱 따지 마세요, 편집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로 커지잖아요. 부산의 창의력, 기획력, 행정력의 그 네트워킹의 범위가 한 개인들을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얼만큼? 그런 배우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이 낫지 않을까? 뉴욕이 낫지 않을까? 제 말의 메시지는 아시겠죠? 제가 약간 다른 차원에서 기분 좋을 때가 한기로 감독님이 강주에 10년 활동하고 서울로 일찍 왔더라면 지금 뉴욕에 있었을 거라고. 그때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뉴욕에 가서 내 기획력을 선보이는 것. 멋지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내 머릿속에 프레임이 있는 거잖아요. 촌동네, 서울, 글로벌 도시. 내 역량과 비례되는 건가? 이 고민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산에 사랑하냐 질문이 이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역량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청춘을 가지고 이 부산을 그래도 내 엄마 아빠가 살고 있고 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멋있는 도시를 더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 진짜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그 의지가 너무너무 다른 인생의 경로를 만들어 버리니까요. 또 숙제가 나갔습니다. 숙제. 그럼 신촌을 감독님 왜 벗어났어요? 왜 떠났어요? 이놈의 정치. 이 방송 보신 분 정치인들도 있는데 뭐 들으라 하시죠. 부산시장 잘하고 있습니까? 금정구청장 잘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독보적인 인생이면서 왜 이런 말을 못해요? 또 정치랑 관련 밀접하게 있잖아요. 이번에 뽑은 금정구 국회 누군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습니까? 공약은 뭐였나요? 신촌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전임 청장이고 현 청장입니다. 전임 청장이 있을 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어요. 젠더 이슈 뺄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서울 전체 중에 사대문 안에 있는 거리를 보행자의 거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보행자의 거리.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인사동이나 연세로가 된 거죠. 연세로가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가 돼요. 근데 이분이 만든 정책이 이분이 당선되면서 폐기시켜버려요. 신촌 연세로가 차가 다니게 되는 거죠. 다음 연세로라는 공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축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총 축제도 하고 맥주 축제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세로가 1년에 52회만 차 막는 게 아니라 100회,
365회 만들면서 전 축제 거리를 만들어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청춘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신촌 아니냐. 홍대랑 다른 느낌처럼. 홍대가 힙하다면 신촌은 실험적인 공간으로 저는 포지셔닝 한 거죠. 신촌의 그 실험적인 어떤 페스티벌과 이색적인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신촌을 그나마 해방구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 서울 한번 가보세요. 아까 서촌도 계시지만 북촌, 서촌 다 있고 제가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할 때도 있었는데 약간 고립된 삼각섬, 시청 앞 광장이 주변에 큰 건물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접근성도 약하고 지금은 아무튼 뭐 경복궁 옆에다가 뭐 개방형 오픈된 공간 만든다는데 제가 지금 계속 알게 모르게 도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 이야기를. 도시에서 어떤 자기만의 역할, 포지션 잡을 때. 근데 정치인이 바뀌면서 문화 정책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세로가 차가 다니니까 제가 축제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이화여대 학생들이나 연세대 학생들이 막 서명운동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전임 청장의 정책이 싫어서 이것도 오해하시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다. 그래도 상인들이 차 있는 거리를 원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피 튀기는 논쟁이었거든요. 한 도로가 차가 다니냐 안 다니냐. 차를 가진 사람들의 고객은 어떤 소비 패턴이 있지? 그래서 뭐 물총축제 때문에 맥주 축제 때문에 신촌 상권이 망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뭐 반박하려면 PC카드에 통계 자료를 드린 적도 있었고. 자,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다 물음표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정치와 문화의 상관관계 한번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정치가 만약에 부산시장님이 또 금정구청장님이 여기 금정구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1인당 1,000만 원씩 심사 어렵게 봐야 통과하지 말고 그냥 주겠다. 기본 사업비로. 찬성합니까? 적습니까? 1억, 10억. 왜 중소기업들 유치하려, 중소기업이란다. 대기업 유치하려 몇백억, 몇천억 쓰잖아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정책이거든요. 또 그런 사업 했었고, 지금은 최 대표 이쪽이 어떤 역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개자, 매개자 역할 하고 있죠. 매개자. 저렇게 돈을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건네주는 어떤 통로에 있는 역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돈 문제는 정치랑 연결된다. 자, 그리고 돈과 문화의 상관관계도 따져보십시오. 지금 혹시나 창업금 받아보신 적, 지원금을. 얼마 받았어요? 말 안 해도 돼요. 네. 여러분들이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뭐 상품을 만들 때 이 돈의 재원 문제도 분명히 고민할 주제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문화재단 관계자 있습니까? 문화재단. 문화재단이에요? 아니에요? 말이 길어지니까, 자, 일단은 이 정도 주제 던지겠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인연을 맺었던 게, 고래축제입니다. 고래축제. 혹시 지금 뭐 리사이클이나 아니면 뭐죠? 재활용, 이쪽의 사업의 영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기후위기 세대라고 하잖아요. 기후위기 세대. 이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거리를 드리는 거고, 지금 부산에 금정구 왔으니까 제가 울산에서 장생포에서 또 1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 울산에서 갖고 있던 주제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울산에서 좀 예민한 주제지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나, 좀 팁을 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관공서의 봉급이나 활동비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거 꼭 놓치지 마세요. 제가 울산 그 고래문화재단에서 임명받은 총감독으로서 저 예산 20억 되거든요. 그 총감독으로 임명받고 나서 아까 잠깐 기억나세요? 서울 신촌에서는 제가 스폰서를 받고 투자를 받는 게 자랑인데 지역에서는 그게 낯선 경험이에요. 낯선 경험. 부산도 기업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기업의 어떤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렵잖아요. 대기업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투자를 유치하고 돈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김영란법. 공직자 신분이라는 거예요. 준공무원. 그래서 한번 꼭 메모하세요. 혹시나 그런 관공서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혹시나 몰라서 건네줬던 선물이 행여 여러분한테 큰 어떤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걸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부당해고 싸움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고 7월 2일 날 1차 송고가 나와요. 이 결과도 여러분한테 나중에 혹시 유튜브 보면은 공개해 드릴게요.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울산에서 느꼈던 것들은 많았다. 예. 고래 축제가 그 당시만 해도 고래를 잡고 죽이고 먹던 축제거든요. 근데 환경 단체에 계신 분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감독님 장생포가 고래를 죽이고 먹고 죽이고 먹고 이런 그 장소인데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고래를 살리는 축제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장생포가 올해 고래를 보호하는 동네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다른가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어디 마이크 들고 말했을 때 고래 죽이러 가자면 다 반발받을 거예요. 맞죠? 지금은 고래, 바다, 지구, 환경. 이게 요즘 대세거든요. 자, 울산의 경험 속에서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로기준법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령인데 제가 노무사 공부하고 1차만 학교 2차 떨어졌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규모 창업할 수도 있고 5인 이상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달라요. 여러 가지로. 유급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4인 미만으로 억지로 만든 분도 많아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으려고. 그리고 젠더 이슈. 여기서도 예민하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울산고리축제 감독 임명될 때만 해도 미투를 다뤘어요. 한기루 감독이 혹시나 다른 여성들하고 어떤 스캔들이 있지 않았냐.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다행히 통과됐습니다.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 젠더 이슈,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반드시 다룰 주제다. 그리고 지역에서 축제 역할 다지기. 자, 저는 지금 이곳 거북섬에 와 있습니다. 시흥 거북섬인데 거북섬을 잘 모른다 하셨으니까 지금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요. 여차여차해서 거북섬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모양이 거북섬이에요. 인공섬이에요, 인공섬. 그리고 이 바로 옆이 시아오입니다, 시아오. 여러분 한 번쯤 뉴스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아오 똥물. 이쪽이 시아공단, 바늘공단이 있어가지고 폐수, 오염, 엄청난 물로 오염됐던 곳이라고 뉴스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곳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30년 동안 노력한 결과로 지금 이 물의 수질이 인천 앞바다랑 똑같아졌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제가 그 거북섬에 와서 했던 축제들입니다. 원래 창의적인 걸 좋아하고 독창적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했던 축제들을 반복하고 싶진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지역, 서울에서 1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거리에서 대중적인 코드를 맞추려고 기존에 입증된 축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주제인데 시행사 대표님 만나가지고 건물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해봤습니다. 혹시 이 금정구나 부산에서도 유유 빌딩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여기 들어오는데 이 건물도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축제들 그리고 건물 통째로 빌렸던 행사들을 하면서 1년 신고식을 했습니다. 거북섬의 경험 속에 당신과 나눈 고민들. 참 너무 고민들을 많이 드셔서 미안한데 여러분하고 동병상련이라 해야 될까요? 부산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흥 거북섬하고 인연 맺으면서 갖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어제도 그런 방송했는데 부산은 강한대교도 있고 불꽃쇼도 열리고 드론쇼도 열리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흥에서 페스티벌 시티, 페스티벌 아일랜드를 만들기에 갔습니다. 제가 하는 결과물이 어떻게 성공으로 정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0시만 넘으면 이제 소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가능한 축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거북선과 시야원은 공존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주제들이 있고 그 외에 서울과 서울의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도 학연, 혈연, 지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연을 강조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 인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학연이라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이것 또한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좀 자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고민을 던지고 있나요? 거북섬의 경험 속에 당신들과 함께 할 사람 누가 있을 것이냐.
지역 주민, 지역 상인, 이제 시흥에 있으니까 시흥시청, 유관기관, 문화기획과 예술과 생산자 그룹.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주도, 민주도, 아니면 인간협력. 저는 현재 민주도를 택했습니다. 민주도를 택했고, 이 민주도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작년에 했던 1회차 행사를 올해 2회차 7월 6일, 7일 날 물충치하고 제2회 매출전하고 홍대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같은 행사를 매주마다 또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축제감독 한 기로 소개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0년에 땄거든요. 이걸 써먹을 줄 몰랐어요. 제가 6월 말 안에 그 거북섬에서 중개업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합니다. 다행히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뭐 브랜딩 마케팅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거북섬 한감독 TV냐, 거북섬 방송국이냐, 한감독 TV냐 고민 엄청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장명할 때, 네이밍할 때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북섬 한감독 TV에 방점을 찍는 게 뭐지? 나는 한감독이란 캐릭터로 전국을 누빌 것이냐, 아니면 거북섬을 살리는 한감독이 될 거냐. 지금도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어느 지역 가거나 터세가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힘든 장애물들이 많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요. 제가 중개사 자격증을 10년 전에 땄는데, 2014년도에 땄는데, 이걸 써먹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동안 계속 컨텐츠만 말했잖아요. 컨텐츠만.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서 부동산 문제를 제가 정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흥 거북섬에 공실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8개 빌딩에 4,000개가 넘어요. 공실이. 그러면 당신이 거북섬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수단을 이루려 할 때마다 예전에 신촌에 있던 한기로 감독은 매번 축제를 통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상가 공실을 채우는 게 하나의 또 목표가 된 거예요. 맥락은 좀 이해되시나요? 이 공실을 채우는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활용하겠다는 게 이제 중개사를 자격증 가지고 오픈하는 거죠.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지금 힘도 없는데 밥은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은 잘 먹어야 되고 제가 지금 빚이 꽤 많아요. 코로나 3년 동안 희망 고문이라 하죠. 축제 감독은 스킨십 문화잖아요. 축제를 하면서 벌었던 돈도 있고 까먹은 돈도 있지만 코로나 3년 동안 한 백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이어서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치매에 힘들어 하셨지만은 그런 병 수발도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도 뇌졸중 쓰러지시고 근데 이것은 제가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거북섬 가가지고 제가 3억 이상 적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평판이 안 좋아져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아까 우리 첫 번째 강의하신 분과 토론하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꼭 충고하고 싶은 건 돈 실수하면 안 됩니다. 꿈과 의지, 의욕만으로 절대 안 돼요. 정말 어떤 돈 재원 메이킹을 해놔야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가감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가 실수할 경우에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 제 말씀이 어폐하실지 몰라요. 저는 누구보다 상상력이나 기획력이나 실천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딱하면 돈 인력 금방 날아가요. 그때부터는 한국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돈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냥 나쁜 놈 되고 사기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치밀하고 조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내가 국가 자본이나 정부 자금이나 지자체 자금이나 아니면 약간 넉넉한 분들한테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이나 운영 계획을 좀 세울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갔다가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으면 수익 모델이라도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경쟁자이잖아요, 지금. 하지만 또 동지잖아요. 내 옆에 있는 저 친구가 성공한 사례가 또 좋은 사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팀당 어떻게 지금 설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돈 문제 정말 100번, 1000번 꼭 보세요. 당신이 정말 이걸 수익 모델로 뛰어들 수 있는지. 왜냐면, 한 번도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앞에 있는 가족부부가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1년 동안 만약 허비했다. 물론, 말은 그렇게 말은. 자, 이 사업 들었다가 시행착오, 실수, 실패도 나중에 자양분이 된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자, 확보된 재원이 없으면 수익 모델을 세팅하라. 그리고 사람관계 원칙입니다. 아까 노무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산도 지금도 그런 노동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 많겠죠. 채용은 28만 명 공단 노동자 중에서 60% 이상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도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특히 여성, 남성 젠더 이슈들 고민하셔야 되고, 이건 약간 꼰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저랑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20명 정도 있는데 어떤 한 분과 저랑 인연을 맺고 죽을 때 제 장례식 때 올 수 있다면 제 영광이죠. 근데 왜 이런 말 자꾸 하냐면은 저는 죽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뭐 방송 중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살할 생각했어요. 돈이 너무 힘드니까. 큰 사업 하신 분들은 몇백억, 몇천억도 다루는 분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때론 1000만 원도 500만 원도 없어서 힘들게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실수하고 돈 때문에 비판받고 비난받을 때 느낌은 흔한 말로 일본어입니까? 가오란 말이? 죄송합니다. 좀 뭔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무너질 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내 와이프, 결혼식 안 했습니다. 와이프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우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버텼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모르지만 오늘 사업계획서 잘 쓰는 요령 어디 가서 금방 배워요. 정말 이상한 말 같긴 하지만 아까 부산을 사랑하냐 질문했잖아요. 사랑하는 부산 분들끼리 친해지십시오.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하고 관계 맺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둘이 친해지면 됩니까? 정말 이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한테 평생 기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꼰대 같은 말입니다만 제가 이제 축제반 강의할 때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표를 한번 그어보세요. 표를. 하고 싶은 건 욕망이죠. 욕망. 그죠? 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그죠? 해야 하는 것은 의지예요.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하고 싶은 걸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잖아요. 다들 사회부를 들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따집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냐고. 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꿈의 문제를 저는 충분히 지지하고 인정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술자리 할 수도 있고 내 잠자리 할 수 있지만 사회 현실은 능력의 문제가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업계획서 발표하고 심사 받을 건데 결국은 말과 글이잖아요. 기획을 잘하고 기획서를 잘 쓰고 기획서를 쓸 때는 결국은 설명과 설득이에요. 그죠?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결국은 말 잘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능력 문제를 제가 예전에는 이 의지를 강조했거든요. 보세요. 한기루 감독이 오늘 처음 만났지만 기루 저 새끼가 저렇게 말했고 마이크 잡았던 저 사람이 오늘 활성화, 부산 지역 창업 이야기했는데 과연 거북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비례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의지.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부산 사랑하냐고. 부산 사랑하는 사람이 의지가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저 사람 인내심이 있다. 버티는 능력이 있다. 그것도 능력으로 치환이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세요. 마이크 들고 말할 때마다 저 부산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기껏 1년도 안 가서 떠난 사람이 많아요. 되돌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는 어디만큼인가? 내가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내 능력을 쌓아도 반드시 굉장히 나한테 위기 있는 문제가 다가와요. 반드시. 정말 기획자들은 신의 어떤 기획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기후 문제 보세요. 축제감독 입장에서는 자연 환경의 변화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문제 돼버렸고 코로나 털 줄 알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털 줄 알았어요? 잼버리 사태 털 줄 알았어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위기와 위협이 다가와요. 자, 그때 내 능력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때 이제 의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의지의 질문.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의 문제, 베이스 캠프를 만드시되 내 꿈의 방향은 꿈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의지 문제. 이런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뭐 너무 진지하게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괜히 내 감정을 전이시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유튜브 거북섬 한감독 TV. 예. 말씀드리고 일단 일부 강의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딱 5분만 끝낼게요.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